안녕하십니까. 나병인입니다. 6.3 지방선거 필승 전략. AI를 활용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초반부터 각종 선거전에 직접 참전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에, 선거 캠프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선거에 떨어지면 걔도 안 쳐다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후보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전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후보자들은 당선이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당선이 될까요? 저는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언론의 후보자의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본인의 부고를 제외하고는 언론에 가능한 한 많이 노출되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 이제 그것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언론에 자주 노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보도자료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어떻게 잘 작성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강의에서 보도자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AI 시대인 만큼 이 보도자료를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잘 작성할까? 그리고 AI를 활용한 보도자료는 사람이 작성하는 보도자료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과 좋은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천대학에서 조직론과 국제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AI 선거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고요. 어, 6.3 지방선거 관련해서 전략 수립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AI 활용 선거 전략일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선이 제1의 목표인데요. 이 당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보도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노출 빈도가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쓴다고 해서 노출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의 노출 이꼬르 후보자에 대한 신뢰도 상승인데요.
언론의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후보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기사화는 지지율 확보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맛집에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결국 맛집도 TV에 나와야 줄을 서듯이 후보도 뉴스에 나와야 표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거철에 기자의 메일함은 정글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선거철에 정치부 기자의 메일함은 하루에 수백 통의 보도자료가 쌓이는 그런 정글과 같은 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백 통의 보도자료 중에서 내가 보낸 보도자료가 기자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보도자료 작성의 핵심이 되겠지요. 따라서 제목이 지루하다거나 내용의 핵심이 없다거나 한 박자 지난 자료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하는 보도자료일 뿐이라는 것이죠. 핵심은 기사는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보도자료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도자료는 역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결론을 헤드라인으로 뽑고 리드문이나 핵심을 요약한 주요 정보를 나열한 후에 배경이나 인용, 추가 자료를 세부 정보로 제공하는 역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 게 보도 자료의 정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보낼 때는 기자가 가능한 한 손댈 곳 없게 완벽한 기사 형태로 써줘야 그만큼 더 내가 보낸 보도 자료가 채택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자가 손댈 곳 없게 완벽한 기사 형태로 써서 보내는 것. 그래야 기자의 편집 시간을 줄여주는 것. 그럴수록 내가 보낸 보도 자료의 채택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실제 보도 자료를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캠프의 언어로 작성한 보도자료와 실제 언론에 보도된 언론 언어는 굉장히 많은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론에 보낼 보도자료는 캠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언어를 사용해야만 내가 보낸 보도자료가 우리 캠프에서 보낸 보도자료가 기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캠프의 언어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민준 후보의 담대한 비전, 혁신 지하철로 도시교통 대전환 이끈다. 자, 이민준 후보가 도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적 형용사나 주관적 주장, 이런 말들이 캠프 언어에서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해결할 혁신 지하철 건설 공약을 발표했다. 이 획기적인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고 우리 시를 세계적인 교통 중심지로 도약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 후보의 강력한 추진력만이 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캠프 언어로 작성한 보도자료인데 반해서 언론 언어로 작성된 객관적인 보도자료는 이런 평가적 형용사나 주관적 주장이 다 배제된 객관적 사실과 구체적인 수치를 동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 언어로 작성된 보도자료는 이민준 후보 신규 지하철 노선 신설 공약 발표. 이민준 후보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A지구와 B지구를 잇는 신규 지하철 노선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노선이 완공될 경우 A지구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 속도가 평균 20% 개선될 것으로 추산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2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국비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제시했다. 여러분이 한눈에 봐오셔도 캠프 언어로 작성된 주관적 보도자료와 언론 언어로 작성된 객관적 보도자료의 차이점을 확연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도자료의 속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AI를 활용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에도 이런 점에 유의해서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일을 시킬 때도 구체적으로 제대로 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도자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왜 AI를 활용한 보도자료일까요?
제가 서두에 선거제는 전쟁터와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AI를 활용해서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면 1분 안에 초안을 작성해서 현장 스케치 바로 전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추출해서 정책형 보도자료, 감성형 보도자료, 공격형 보도자료 이렇게 여러 각도의 보도자료를 AI가 생성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적화인데요. AI가 포털 검색에 잘 걸리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배치를 해서 SEO나 GEO에 잘 걸리게끔 최적화를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선거전에서는 AI를 활용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AI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선거 캠프와 이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선거 캠프의 차이는 지금 전쟁터에서 원자폭탄을 갖고 싸우는 것과 옛날에 올맹이나 소총 갖고 전쟁하는 거하고 흡사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AI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AI의 역할은 작성자가 아니라 편집자의 역할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I는 무엇을 말할지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캠프의 원본 메시지, 감정이나 주관이 들어가 있는 캠프의 원본 메시지를 이게 어떻게 보일지를 결정하는 전략적 편집자로서 AI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캠프의 감정을 걷어내고 차가운 팩트로 정지하는 도구, 이게 바로 뭐다? AI다. 또한 일관된 메시지를 언론 문법으로 번역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 이게 AI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거 보도에서 AI를 쓰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반복과 변주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정책을 여러 버전의 기사로 재작성하는데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점이 AI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면 캠프 내부는 긴장감 때문에라도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게 되면 캠프 내부의 긴장과 감정으로부터 한 발 떨어진 위치에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보도자료 작성 3단계 프로세스인데요. 맨 먼저 데이터 입력입니다. 자, AI로 보도자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현장 사진이나 핵심 발언, 그리고 정책 초안 등 기본 재료를 준비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AI에게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에게 너는 20년 차 정치부 기자야 또는 20년 차 선거 전략가야 라고 이렇게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 주어야 AI가 지가 진짜로 20년 차 베테랑 정치부 기자의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AI가 보도자료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끝인가요?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이 검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AI가 작성한 기사들이, 보도자료가 팩트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기자 전용 채널로 즉시 발송하는 것. 이 세 가지 AI 보도자료 작성 3단계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AI에게 페르소나를 입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재미있는 비유가 AI는 똑똑한 알바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애매모호하게 업무 지시를 하면 지시받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시받은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막막했던 경험을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도자료의 속성이나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하는데요. 보도자료에 대해서 알고 일을 시키는 것과 보도자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일을 시키는 것은 업무를 지시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AI가 받아들이는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 시키려면 구체적으로 명령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제대로 입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전문가로 빙의시키느냐가 결과물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정치부 기자야. 지금부터 내가 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는 날카로운 헤드라인과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줘.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제가 그 송파구청장에 출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파구를 AI 혁신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실습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요. 먼저 무엇을 입력할 것인가입니다. 자, 후보는 나병인 송파구청장 출마했고요. 공약으로 AI 혁신도시 조성, 1만 개 일자리 창출, 행정 업무에 AI를 도입을 통해서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겠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입력을 하면, 그리고 AI 헤드라인으로는 송파의 미래는 AI다. 나병인 후보 AI 혁신도시 송파 청사진 발표 일자리 1만 개 창출 약속. 그리고 보도자료의 핵심으로는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서 인공지능이 숨쉬는 핵심 거점으로 대개조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역시 AI를 통해서 국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AI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을 배포를 하면 훨씬 더 기사화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공약을 뉴스로 바꿀 수 있을까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AI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텐데요. AI를 활용하기 이전에는 가락동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락동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라는 공약. 이것은 기사화될 확률이 0%. 그런데 AI를 활용해 보니까 가락동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AI가 어떻게 뉴스로 만들어 주느냐면 미세먼지 제로, 가락동을 도심 속 거대 허파로, 나병인 후보 그린 프로젝트 발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AI가 가락동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AI가 이렇게 바꿔줌으로 인해서 AI의 추천을 받은 이 공약은 뉴스화될 확률이 80%로 증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스케치의 생동감인데요. 자,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나 후보 오늘 가락시장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 나누어,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방문한 후에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상황 묘사에 그칩니다. 그런데 나 후보 오늘 가락시장 방문해서 상인들과 인사 나누었다라는 이 보도자료 대신에 이 보도자료를 AI를 활용한 결과는 시장 할머니와의 대화 한 토막만 입력을 해도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자료로 태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상인의 거친 손마디와 후보의 진심을 연결하는 눈물 쏙 빼는 민심 행보라고 하는 기사를 완성해서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기사로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어떻게 반박 보도를 할 것인가인데요. 이제 선거전이 막판으로 다다르면 이제 조급함을 느끼고 본인이 좀 열세다라고 느끼는 진영에서는 흔히들 이제
막판 뒤집기를 위해서 상대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 후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네거티브 공격을 해오면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캠프 주요 인사들을 회의를 소집을 해서 장시간 회의하고 거기에서 나온 회의 결과를 문구로 만들어 가지고 또 몇 명이서 그 문구 수정하는라고 통상적으로 한나절 반나절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공격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어서 그 프레임이 고착돼 버리고 말지요. 한 번 프레임 형성돼 버리면 그거 선거 끝날 때까지 뒤집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AI가 실력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의 갑작스러운 네거티브 공격에 AI는 5분 만에 논리적 반박문과 팩트 체크 자료를 생성해 줍니다.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그 결과 핵심 골든타임을 사수하면서 오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시면 왜 현대 선거전에서 AI를 활용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감이 좀 오시나요? 이제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멀티 앵글 전략입니다. 멀티 앵글 전략이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 뭔가 하실 수 있는데요. 같은 사진 한 장으로 탭별로 맞춤형 자료를 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도 여러분 중앙지냐 지방지냐에 따라서 그리고 종합지냐 경제지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청년이나 여성층이 많고 어느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이나 혹은 신문의 성격, 어, 거주 인원의 분포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맞춤형 보도 자료를 작성해 줘야 그 보도 자료가 기사화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진 한 장으로도 이렇게 타겟별로 맞춤형 자료를
작성해 주는 것이 바로 이 AI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 일간지에다가는 가락동 수곤사업 해결 기대감 고조 이렇게 보도자료를 줘야 그 지역 일간지는 그 자료를 기사화하겠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지는 그 지역 사람들의 관심사를 많이 보도해줘야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또한 경제지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파급 효과 같은 이런 종류의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하는 것이고요. 청년이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다가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육아 환경 조성 약속 뭐 이런 그들의 주 관심사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는 것. 그런데 그거가 AI를 활용하면 같은 사진 한 장으로도 다양한 탭별 맞춤형 자료를 작성해 준다라는 것이 AI의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노출의 양을 강조해 왔다라고 하면 그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노출의 질, 그러니까 타겟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AI는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AI를 활용할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AI를 어떤 분야에 활용하든지 이 부분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인데요. AI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팩트 체크는 오직 인간의 몫이다라는 얘기.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나 장소, 수치가 틀리면 바로 그것은 오보가 된다라는 얘기죠. 또한 신뢰를 잃은 보도자료는 선거를 결국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I가 쓴 글은 반드시 후보자의 눈으로 꼼꼼히 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보도자료를 잘 작성했어요. 그러면 보도자료 AI가 잘 작성하고 그리고 인간이 잘 검수한 팩트 체크를 다 한 이 보도자료. 그러면 아무 때나 그냥
기자 이메일로 던지면 되는 건가? 자, 기자와 소통하는 꿀팁인데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가 황금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월요일은 회의가 있고 금요일은 마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AI가 보도자료 잘 작성해줬다. 그러면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 때에 기자의 메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도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고화질의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아주 필수입니다. 요즘은 AI를 활용해서 화질을 개선하는 도구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화질의 사진을 첨부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밋밋한 글만 있는 것보다는 고화질의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기사화될 확률이 높다. 세 번째는 이메일 제목의 단독이나 현장 태그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인데요. 보도자료 하단에 반드시 문의처를 명기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자도 보도자료대로만 기사를 쓰는 기자는 거의 없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다가 궁금한 것을 문의할 수 있는,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기하는 것, 그것은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라인데요. AI가 바로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AI를 잘 활용해서 기사를 기다리지 말고 기사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면 뭐 챗 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크로드가 됐든 여러분 첫 번째 보도자료를 AI를 활용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것이 당선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선거는 AI가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블로그로 선거 관련 AI 프롬프트를 한두 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혹시 질문이